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오늘은 이 간의 해독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품을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내 몸 각 기관들, 장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잘못된 정보고 어떤 게 어, 좋은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 이런 거를 내가 내려면은, 그죠? 내가 알아야 내 건강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우리 몸이 천냥이라고 했을 때 간은 900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이에요. 우리가 간의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건강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해독, 이 단어는 떠올리시죠? 맞아.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가지가 체내로 흡수되는 화학 물질도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 속에 침입되는 세균도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그죠? 이런 해독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뭐 환경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술이라든지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간에서 다 해독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화에 필요한 게 뭐예요? 담즙이잖아요. 근데 이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 밑에 보면 이렇게 쓸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분비가 되면 쓸개에다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분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간하고 쓸개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표리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부부장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쓸개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쓸개가 안 좋아도 간이 안 좋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담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 소화, 그죠?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에서 이 영양소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담즙, 쓸개즙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 영양소들을 저장하는 기능도 간이 하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내 몸에서 간에서 대사가 적절하게 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곤하고 효과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피곤하면은 야, 간이 안 좋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코엔자임 Q10 이런 물질들도 전부 다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간에서 호르몬 대사도 일어나요. 호르몬 대사도 일어나고 호르몬들도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호르몬이 균형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고요. 뭐 심장이 한 주먹만 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순환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대사의 중심은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 같은 경우는 간에는 신경세포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신경세포가 적다라는 거는 통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보통 보면 이게 뭐 절반 이상 문제가 딱 생겨도 내 몸에 일어나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 하면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에 관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염, 간에 생긴 염증이죠. 그게 간염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술,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독성 간염, 뭐 세균 간염,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염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지방간. 지방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음,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아, 네.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술 때문에 생기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 분해가 잘 안 되고 지방으로 돼가지고 쌓이는 거고.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많고
높은 열량을 많이 먹게 되면은 과잉 영양 상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꼭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는 별로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이 이렇게 오면은 다 분해를 못해서 쌓이게 되는 건데 고지방 식사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사의 패턴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피해갈 수 없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이 습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세포 사이에 그죠? 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어, 지방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세포 사이에 이렇게 끼다 보니까 지방간은 약간 이렇게 비대해져요. 좀 커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뭐 비만, 당뇨, 고지혈 같은 질환들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간염 같은 경우는 세포를 파괴하지만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 세포 속에 기름기가 쌓이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생활 습관만 잘 교정을 해줘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방이 쌓인 이 상태에서,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술도 계속 마시고, 체중 관리도 안 하고, 식습관 관리도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간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죠. 보시는 것처럼 간이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는 간에, 경변이 오고 간암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진행되는 시기가 워낙 시간이 걸리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방간 있는 분들 보면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병이 오고 나서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간이 만성화가 되면은 간에 이렇게 보면은 간에도 그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그죠. 막 이런 세포들이, 간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래요? 효소도 생산을 하고, 합성하고, 또 대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간은. 간세포도 하는 일이 많은 만큼 그 숫자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도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효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합성돼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기관이 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간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간세포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그리고 뭐 알코올들 그리고 지방산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독소죠, 독소. 독소들이죠. 이 독소들이 간에 들어와서 계속 간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맞을 때는 자극을 받을 때는 별거 아니죠. 그냥 회복도 금방 되고. 근데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아까 간에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담즙을 만드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담즙산 정체로 갈 수가 있고, 이 담즙산이라는 것도 정체가 되면요. 음, 그 간세포를 또 괴롭혀요. 그죠? 이게 빨리 순환이 돼서 지나가야 되는데 머물면 뭐든지 고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세포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간을 힘들게 하니까 간이 버티다가 뭘 만들어요?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여기에 뭐 지방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활성산소도 어, 많이 만들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겠죠. 굉장히 높아져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슐린 이것도 산화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염증 물질이 내보내면서 그때는 간염 이게 이제 악화되면 간경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간은 뭐다? 해독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독소라고 하면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나 우리가 대사를 거치고 나면 남는 찌꺼기들, 대사산물, 그리고 염증인자,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도 뭐 약물, 알코올,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니코틴, 그리고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금속, 먼지 속에 중금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뭐 일회용품도 그렇고 뭐 샤워기 이런 데 있는 쇠 같은 그런 중금속 다 피부로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 첨가물, 방부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적인 독소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독소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내 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상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크고 작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다? 일단 피곤해요. 어. 지방대사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이 배 쪽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고 배는 이제 배가 약간 나는 유독 배만 나왔어. 일단 중성지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간의 기본이다라고 보셔도 되세요. 쉽게 말해서 지방간이라는 거는 내가 해독할 만큼보다 독소가 많으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간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요즘에 현대인들한테는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도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요. 예, 인슐린 저항성이 염증을 많아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복부 지방도 어, 많아지게 하고 그 인슐린 호르몬이 또 우리가 저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지방간을 점점점 심하게 만들어줘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해독 기능도 더 안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간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해독, 살균 작용도 하지만 핵심적인 또 면역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 그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겨내는 힘이 없고 쉽게 쉽게 감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대장 관련해가지고 변비,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변비, 숙변,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장에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음식물들의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부패되어 있는 음식물 같은 거에서 대사되고 남은 이런 찌꺼기에서 장독소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게 또 어때요? 이렇게 간문맥을 타고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이 또 다 연결되어 있죠. 나중에는 뇌로 가거든요. 그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장의 환경이 계속 안 좋은 상태다. 오래되면요. 장이 안 좋은 사람도 간의 해독 기능이 너무 할 일이 많아지니까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올라오는 장독소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어때요? 늘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그래서 대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장 환경이 계속 안 좋아도 간 기능을 떨어뜨린다. 장이랑 간은, 그죠? 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이 장의 건강이랑도 같이 움직이고 특히나 이 간이 건강하면요. 노화 속도를 줄여준대요. 어, 우리 다 젊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늦게 늙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 안티에이징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은 이 뇌하고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 방해받아요. 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간이 호르몬 대사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호르몬, 음,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 또 뭐가 있나요?
갑상선 호르몬,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성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그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뭐가 와요? 요즘에 불면증, 수면이 안 좋으신 분들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불면증, 그리고 이제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게 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온다더라. 이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들이 깨지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당뇨도 오기 쉽고 갑상선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 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건강이랑 정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어,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때문에 둘 다죠, 그죠? 외부, 내부.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서 해독 기능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간에서 어때요? 뭐 환경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독소들을 처리하기에는 음. 뭐 그래서 우리가 중증이거나 암 환자분들은 어때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잖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이랑 공기를 늘 먹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기 좋고 물 좋은 건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독소가 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40대 이상이다. 벌써 40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내 간은 그죠?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러면은 역부족인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의 기능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간의 해독 기능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 해독하는 과정을 보면요. 독소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1차 해독 기간 딱 독소가 들어오면 이 독소를 가수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수용성 독소, 물에 녹는 거죠. 수용성 독소는 뭘로 바꿔요? 중화시켜줘요. 중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지용성 독소는 이 수용성으로 바꿔줘요. 1차 해독에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중간 대사물질이라는 독소도 생겨요. 그리고 활성산소, 이 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 몸에서 중간 대사물질, 그죠? 예. 어, 중간 대사물질인 독소를 빠르게 해독하려는 내 몸의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막 가동이 돼요. 그게 이제 2차 해독 과정이거든요. 보면은 간이 보면은 뭐 글루타치온, 황화합물,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그래서 아미노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독소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제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2차 해독으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또 배출하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죠? 배출하는 게 3차 해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3차 해독. 뭘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뭘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호흡을 통해서도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간의 기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간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나의 콩팥,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근데 또 이 장 환경, 장 건강이 안 좋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흡수되기 때문에 재흡수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간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어, 간이 해독 대사를 잘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배설 단계에서 순조롭게 배설이 안 되거나 내 장이 안 좋아서 우리가 뭐 유해균, 유익균 장에 있잖아요. 근데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은 상태야. 그러면 장독소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간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재흡수가 돼버리면 간이 또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해독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독소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뭐 가장
베스트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게 배설이죠. 배출이 잘 돼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에 좋은 거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래서 장간 디톡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세요. 일단 1차 해독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뭐 산화하고 환원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 대사 물질로 이렇게 바꿔줄 때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뭐 비타민 B군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활성산소 그죠? 내 몸에서 생겨나는 유해산소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황산화 효소라는 것이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지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SOD 그리고 보시면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 이런 효소들이 있어야만 내 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분해할 수가 있는 건데 어, 이 효소들이 그죠? 이 효소들이 이 중간 대사 과정 있죠. 이 중간 대사 물질 여기에서 나오는 독소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효소가 전부 다 이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기 때문에 근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효소들을 스위치를 탁 켜주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SOD라든지 뭐 요런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그죠? 요런 것들을 어, 작동시키는 데는 한 가지의 영양소가 아니라 각각 다른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2차 해독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포합 과정, 그죠? 포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독소라든지 이물질 이런 걸 갖다가 딱 가둬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 이제 해롭지 않게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합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합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황산화 영양소랑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단백질. 이 단백질이 충분해야 간에서 효소를 합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고기, 육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미노산 형태로 섭취하는 게 더 좋으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미 분해된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죠. 소화기에서도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몸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미 분해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순물이 없는 단백질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좀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또 그것도 먹어야 돼. 사실 요즘 고기값 생각해 보면 이 보충제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종류는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맛있잖아요. 그죠? 가끔 드시고 이런 좋은 보충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간의 해독 과정에서는 이 아미노산, 단백질도 필수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에서 보시면은 뭐 글리신, 그죠? 글리신, 시스테인, 뭐 글루타민 이런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셀레늄이 글루타치온하고 합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전환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은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B군이 있어야 단백질이 독소로 내 몸에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소는 균형 있게 드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나 뭐 혈액순환 그리고 간 건강에는 비타민 B군 정말 필수 중에 필수지만 해독 과정에서도 우리가 비타민 B군을 보시면 그죠? 1차에서도 2차에서도 정말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글루타치온이 간에 정말 좋다더라.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데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잘 합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그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황산화 물질이에요. 물질 같은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간에서 좀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데서도 진짜 미세하게 합성이 되세요. 단백질 그리고 황산화제, 셀레늄 요런 미네랄 성분들 요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충분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합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알약 타입, 그죠? 알약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사도 되기 전에 또 소화관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글루타치온은 내 몸의 합성 능력을 올리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영양 물질을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어, 단백질, 황산화제, 셀레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면은 1차, 2차, 그죠? 1차, 2차 해독 과정 전부 다 글루타치온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타치온 이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주변에서 야, 간에는 글루타치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대사 물질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독소가 처음 들어와서 그걸 그 중간 대사 물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활성산소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활성산소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작동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1차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슈퍼옥사이드, 그죠? 그래서 SOD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뭐 SOD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아연, 구리, 망간, 미네랄이죠. 미네랄이 필요해요. 2차적으로, 그죠? 2차적으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는 카탈라제와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 그래서 이 효소를 작동시키는 거는 철분과 셀레늄 같은 또 미네랄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3차에서는 독성이 1차, 2차 때보다는 아주 강한 활성산소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황산화 영양소가 다량으로 필요하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다 황산화 영양소잖아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필요하고요. 셀레늄도 미네랄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산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야채 그 고유의 황산화 물질 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이 해독 과정에서 중간 중간 대사 물질, 이게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보다도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때 황산화제가 없으면 바로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는 황산화 그리고 나중에 황산화 효소를 작동시키는 힘은 뭐예요? 미네랄. 그래서 이게 영양소는 균형. 자, 여기 2차 해독 과정에서는 앞에서 제가 포합 과정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2차에서는 주로 이제 포합 과정이 일어나요. 포합 과정. 아, 그죠. 여기 그 포합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포합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 성분들이 필요해요. 단백질.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아주 강력한 황산화 작용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합성을 높여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3단계는 그죠. 3차 해독은 배설이죠. 배설. 그럼 이것 때는 뭐예요? 장간 순환. 장간 순환. 3차에서는 이 포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그러니까 결합이 돼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담즙에 포함이 돼가지고 또 장속으로 해가지고 배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은 포합이 해제돼 버리는 그래서 다시 독소나 발암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되고 내 장의 환경이 정상일 때 이 장간 순환이 잘 돼야만 뭐가 잘 돼요? 해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즘 먹는 음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사나요? 그죠? 근데 이 장에 유익균은 부족하고 유해균은 더 많은 상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유산균 잘 챙겨 먹어. 근데 약도 잘 챙겨 드시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유산균 넣어주고 또 항생제나 감기약 이런 거 먹어서 다시 죽이고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일상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균형이 깨져 있으면 독소들이 이 간에 더 많이 유입이 돼서 간이 무리가 되세요. 음, 결론은 이제 장이 좋을 때 이 장간 순환이 잘 돼서
간이 해독하는 독소도 줄어들고 그래야 해독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먹어줄 때는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영양소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나는 이런 영양소들을 다 먹고 있다. 근데 효과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내 간의 기능이 이미 떨어져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예를 들자면 어떤 증상에 대한 약물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복용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건강식품을 먹고 있으니까 술을 줄이지 않고 매일 마시고 있다든지, 담배를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늘 피고 계시다든지, 그리고 음식 습관은 너무 안 좋으시거나,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직업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들, 이런 걸 외부 독소라고 하는데, 이런 독소가 너무 많아도 벌써 어때요? 1차 해독에서 바로 무리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독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해독을 막 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독소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내, 내 몸에 있는 간의 해독 능력을 벗어나 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1차 해독 과정에서 생겨나는 중간 대사 물질. 이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엄청 반응성이 커가지고 강한 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해독도 끝내지 못했는데 더 센, 더 강한 이런 독소만 많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독소가 많아진 상태로 또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갔는데 2단계에서도 또 중간 대사 물질이 처리가 안 되겠죠. 어때요? 너무 많거나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없거나 이럴 때 우리는 간의 해독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대사 과정에 영양소들이 영양소는 왜 먹어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물이나 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토양에서 내가 과일 야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내 간 기능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기 중에서는 어, 간에 제일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은 그죠. 모든 인체 장기가 살아있는 장기잖아요. 근데 이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영양소예요. 좋은 영양소. 그러니까 이게 따라 붙는 게 좋은 영양소예요. 저는 뭐 합성이나 뭐 너무 농축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 드시면 또 간에 또 이만큼 좋은 걸 받고 요만큼 내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걸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간은 뭐 대사작용 그리고 해독 과정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꼭 필요하세요. 꼭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다는 거. 간은 특히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결핍이 되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오히려 간에 대한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 간에 뭐 가장 안 좋은 음식 다 아시겠지만 술, 가공식품, 그죠? 요즘엔 다 인스턴트예요. 밀키트, 그 야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쨌든 맛있어야 사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가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튀긴 음식들. 저도 튀긴 음식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거는 한번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깨끗한 기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튀긴 음식, 그리고 액상과당, 음료수든 웬만한 거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에 안 좋다라고 하고요. 또, 뭐 당연히 반대로, 간에 좋은 습관은 내가 스트레스도 줄이고, 일부러야 안 줄여지지만 노력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명상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잠을 잘 자려고, 되도록이면 짧게 주무시더라도 숙면을 취하고, 휴식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도 좀 하시고, 몸이 좋아하는, 그죠? 몸이 좋아지는 음식 좀 챙겨 드시고, 이 간에는 특히나 이 녹황색 채소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잘 주무시고, 또 좋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넣어 주시는 게 맞으세요. 그쵸? 어, 나한테 내 몸에 그죠?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찾고,
또 어떻게 섭취하고 관리하면 좋을까? 물론 뭐 PM에서도 제품이 한 20여 가지가 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또 PM이 이제는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PM에 대한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입과 함께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 기능에 대한 정보로 전해드렸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알아야 지킨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로 이어갈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웃어야지 복이 온다잖아요. 그쵸? 오늘도 감사합니다.